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슈도 많고 지수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과연 어떤 섹터와 종목을 딱 집어야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요? 오늘 투자 알고리즘 시간은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불확실성을 해소한 게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 몰랐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 이야기고 하이닉스가 지금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를 탈환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D램 점유율 1등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에 좀 크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이닉스 자체가 원래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부장님이 그동안에 뭐 다른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하라고 꼽아주셨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가는데 하이닉스랑 HBM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세는 여전히 HBM인가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질주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제가 나올 때마다 조정시 여러분 모으세요 했는데 이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좀 댓글창에 좀 칭찬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사실은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제 뭐 간밤에 뉴욕 증시 뭐 뜨뜻미지근했습니다만 우리 시장 급등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신정부 출범 그리고 이제 컨트롤 타워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이제 대미 관세 협상에도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기대감이 반도체 뭐 투톱 특히나 이제 오늘 SK하이닉스에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도 오늘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뉴스상으로 이제 D램 점유율 1위, 물론 HBM을 포함한 거예요. 순수 D램은 아직은 좀 순위가 뒤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GPU 확보 쪽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이를테면 이제 어디 뭐 갔을 때도 와, 이 돈이면 이게 GPU가 몇 대예요? 뭐 이런 이제 코멘트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 쪽에서는 조금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이제 내러티브가 조금 더 이제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가 HBM 쪽으로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금 더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제시해 주신 거는 삼성전자의 레거시잖아요. 네. 하반기에 레거시 수요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는 모아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하이닉스랑 HBM 쪽에 더 잘 가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반기에 대장으로 좀 자리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상단에 제한은 걸린 것이 아닌가. 결국은 HBM에 대한 문제가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상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삼성전자가 좋고 SK하이닉스가 싫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둘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반도체 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쪽에 계속적으로 좀 점수를 주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이제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러티브가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인 가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사실은 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뭐 오늘 뭐 목표 주가 뭐 30만 원 뭐 이런 리포트도 뭐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23만 원에서 SK하이닉스가 30만 원을 가려고 하면은 약 30% 정도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30%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8만 전자 가 이제 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가격인데 주가의 파동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주도권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고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상승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빅테크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를테면 델 컴퓨터의 올해 이익 추정치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뭐 서버나 PC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레거시의 어떤 교체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누누이 반도체 말씀드릴 때 올해 말이면 윈도우 10 업데이트 종료된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원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집성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대형 주군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하죠. 하지만 소부장 쪽을 보세요. 레거시가 오늘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고 했을 때는요. 물론 이제 반도체 어떤 트렌드는 뭐 추세적으로 뭐 너나 할 거 없이 우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과 네. 기대 수익을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반도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데 물리는 건 죽어도 싫어하시면 삼성전자.
좀 물리더라도 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먹을 테 하신다면 SK 하이닉스가 맞을 수 있겠습니다.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무게를 강하게 좀 두고 계시고 삼성전자가 역시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내가 좀 장기 투자자라면 삼성전자와 레거시를 본다라고 재차 말씀 주셨습니다. 부품단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HBM 밸류체인을 사세요라고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대장은 삼성전자를 사놓고 아예 다른 소부장은 HBM 장비를 하나 사놓고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도 되고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레거시를 좀 더 봐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HBM 섞어서 같이 보자? 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메리트가 있을 때는 뭘 사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샀을 때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명제는 결국에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죠. HBM이 주도할 것이냐, 레거시가 주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오늘만 놓고 봤을 때 대형주군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강하니까 HBM의 주도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코스닥 쪽의 소부장을 보니 오늘 레거시가 강해요. 그리고 반도체 설계 쪽이 강하죠.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당장에는 올라올 것 같지 않으니까 반도체 토톤만 말씀드리다가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양수겸장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네. 강합니다. 그죠? 오늘 뭐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버브 반도체 강하고요. 제주 반도체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강한 게 지금, 테스나 이런 어떤 심텍, 이런 또 레거시 기판, 또 전공정 이쪽이 강하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좀 두는 게 아닌가. 결국 이제 반도체가 이제 군집성을 가지고 추세를 완전히 잡았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주도를 할 것인데요. 저는 뭐 지금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레거시는 작년에 HBM이 신나게 주가가 질주할 때도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측면들에서 본다면 결국에 이제 하반 경직을 확보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기대 수익을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뭐 계속적으로 레거시를 고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BM이 메인스트림을 잡고 있음에도 레거시를 봐야 된다라고 재차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반도체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에너지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성공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최초 성능 시험 마쳤다. 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모멘텀 풍부하잖아요. 원전은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탈원전을 다시 폐지하는 그런 웨이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전은 계속 봐야 된다. 알고 있긴 한데요. 사실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두산 에너빌 보십시오. 오늘도 3% 추가 상승하죠. 탄력도 좋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시선은 가져가곤 싶은데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최종 계약이라고 나왔네요. 최종 계약이라는 것은 이슈의 소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원전주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이 올랐죠. 네. 뭐 정책 기대감도 있고요. 뭐 내러티브 많이 반영됐죠. 그리고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원전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내러티브는 굉장히 강해서 시세는 탄력이 있는데 아직 뭐 뚜렷하게 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아직 증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체코 원전 수주도 물론 쾌거죠. 쾌거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거 정말 남기고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원전주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옥석 고르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예요. 어느 섹터가 많이 오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옥석 고르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내기 편한 어떤 그런 어떤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바닥권에서 어떠한 섹터가 군집성을 가지고 올라올 때 그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무거나 대충 사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지금 원전주를 둘러싼 여러 지금 이슈나 전망들이 어떻게 지금 모여지고 있냐면 이제 옥석 고르기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골라요? 어렵지. 그 옥석을 누가 고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가 많이 오를 만치 오른 다음에 약간 이제 뭐 옥석 고르기 그리고 이슈 소멸의 어떤 그런 좀 뉘앙스로 비칠 수 있는 뭐 최종 계약 이런 게 나왔을 때 옥석 고르기 얘기가 나올 때는요. 이 섹터를 기본적으로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외국인이 두산 에너빌 사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뭐 아침에 포트폴리오 상에 자산 배분해서 원전주 도산 에너벨트를 사기로 예정이 돼 있었나 보죠. 뭐 그거 이외에 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섹터들, 이를테면 조선도 있죠, 방산도 있죠, 원전도 있죠. 하지만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대세적으로 지수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죠. 대표적인 섹터가 지금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죠? 많이 오른 종목들을 지금 옥석 고르기를 해야 되면서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좀 원전주에 대해서 오늘자로 저는 이제 뭐 좀 보수적으로 좀 입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에 불이 약간은 꺼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고 신재생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정부 정책 수에 기대에 있는 쪽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신재생 뭐 태양광이나 풍력은 국내에도 설치할 장소가 되게 많다고 해요. 여러 개 많다. 결국은 국내 수요 자체로도 우리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다시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되돌리는 흐름이 많은 종목의 차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신재생은 긍정적이세요? 신재생은 제가 파도를 굉장히 잘 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HD 현대엔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바닥권에서 말씀드렸고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는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또 지난주 이 시간에 재진입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도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원전보다는 신재생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 하락을 거쳤던 섹터고요. 그리고 이제 신정부에서는 결국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이건 뭐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는 신재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줬던 그런 정책 사례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신재생 쪽이 더 이제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또 신재생 쪽이 그만큼 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럼 지난주보다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바닥에서 꿈틀대는 쪽에서 기회를 찾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을 여러분들께서 그려가신다면은요, 저는 여전히 신재생주 쪽은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했다가 주식을 물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신재생을 말씀드릴 때도 이게 무슨 약간 도레미처럼 순서대로 계단식으로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태양광이 제일 강했고 그다음에 풍력이 따라갔고요. 그 뒷단에서 수소가 따라오는 부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대선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 신재생 쪽이 세론의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이 조금 더 활발해진다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정책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번지수를 어떻게 설정하시느냐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좀 변동성을 잘 견뎌낼 수도 있고 난 좀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좀 태양광 쪽이 가장 강한 모습이니까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대 수익을 높여가실 수 있겠고요. 나는 좋은 건 알겠는데 주식 물리는 건 너무 싫어. 그런데 신재생은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장 지금 변동성이 적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수소. 제가 수소도 전에 두산 퓨얼셀과 일진 하이솔루스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번지수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셔도 굉장히 무방하다 봅니다. 물론 기대 수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전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신재생 쪽은 지금 봐도 되는데 이제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수소를 하든지 태양광을 하든지 차이가 달라질 뿐이지 신재생은 사실 재료 소멸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수급을 더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에너지 봤으면 2차 전지도 봐야겠죠. 2차 전지 사실은요. 그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갔는데 한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IRA 수정 법안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멸됐다라는 것과 지금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인 것만큼 분명해 보여요. 특히나 지수가 이제 좀 급등하는 이런 시점에서 결국에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반바지라고 하죠. 뭐 여름에 이제 더워지면 반바지를 입으시겠지만, 우리 시장을 이제 대표하는 이 빅3 이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힘을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세 섹터들이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이제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뭐 트럼프와의 어떤 관세 협상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쪽에도 지금 이제 저가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진입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트레이딩으로 갈 거냐, 중장기적으로 이제 완전히 바닥 쳤다라고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좀 변수에 우리가 조금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장기 투자와 트레이딩 관점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전 지금 구간에서 일단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가능한데, 근데 2차 전지가 바닥을 쳤다라는 생각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가도 다시 전저점을 깨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캐증곡에 대한 어떤 뚜렷한 시그널 아니면 뭐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다, 2차 전지 출하량이 증가한다 이런 어떤 좀 데이터상으로의 어떤 무언가의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제 추세를 말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원체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가격 메리트만 가지고도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일단 접근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트레이딩으로 먼저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트레이딩으로 보고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데이터가 나오면 뷰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 내수주와 이 소비주, 수출주에 대해서 내수주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뭐 추경 편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내수주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두껍게 가져가야 될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신정부 출범 직후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부양책이나 이런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또 인하를 했고요.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이자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가처분 소득의 일부 증가를 의미할 수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계엄 이후에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소비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정부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를 또 이제 일종의 좀 보복 소비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소비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소비주 쪽에 대한 관심도 지금 필요하다. 워낙에 뭐 요즘에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큰 섹터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소비주 쪽도 지금 또 환율도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주도 충분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를테면 화장품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백화점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백화점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주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신재생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논리인 겁니다. 이를테면 모멘텀이 있어갖고 따라가려고 했더니 화장품주는 이 달바글로벌이 상장하고 막 들썩들썩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백화점주는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이만큼 올라왔지? 라는 정도로 굉장히 추세가 좋았고 이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내가 쫓아가는 거 아니야? 변동성은 어떻게 하지? 고민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소비주 쪽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섬유의복 쪽이에요. 섬유의복 쪽인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경협주가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또 섬유의복주들은 또 경협주 테마, 특히나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힌트가 확대 재생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한세실업, 뭐 약간 큰 종목 쪽에서 뭐 한세실업이나 뭐 이런 쪽 아니면 FNF 볼 수가 있겠고 뭐 작은 종목 쪽에서는 이제 구태평양물산 뭐 TP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 저는 좀 바닥권에서 좀 그래도 좋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보다 수출주라는 말씀이세요? 한세실업은 ODM, OEM 쪽이잖아요. ODM, OEM 쪽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 섬유의복이라는 것은 지금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비.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의 섬유의복에 대한 소비도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출주나 내수주 중에서 어느 쪽을 양자택일할 필요는 굳이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대내 모멘텀이 더 강하게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주는 이러다가도 트럼프가 뭔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내 모멘텀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비주 쪽도 충분히 뭐 상승 탄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 가릴 것 없이 의료 쪽을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 재발의 속보가 나왔어요. 지주사, 증권사 다 지난주부터 랠리인데 정말 궁금해요. 상법 개정 통과되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그 어떤 종목을 사야 내 포트가 좀 이렇게 빵빵해질까요? 그때 일단 뭐 지주사 종목들이 요즘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한화 같은 경우가 뭐 불과 1, 2주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뭐 올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이 가격 주고 사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뭐 아침 코너에 출연할 때도 이거 너무 좀 김치국을 마셔도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반영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현 정부, 신정부의 화두는 역시나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이제 좀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쪽에 좀 방향을 잡은 만큼 이 상법 개정에 따른 어떤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한동안 계속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에 뭐 시가총액 뭐 5조, 10조짜리가 막 50%, 100%씩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가격 부담이 없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섹터를 제시해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주 쪽하고요. 네. 중소형 철강주 쪽이 지금 현재 아직 시세가 안 났습니다. 하지만 밸류업의 모멘텀을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저PBR 쪽이고요. 저PER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통과 이후에도 대형 지주사들이 예를 들면 세론처럼 막 주가가 급전직하로 추락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주가 레벨을 유지해 준다고 하면 시장은 또 빠르게 그런 쪽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또 상법 개정 수혜주를 찾기 마련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와 중소형 철강주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이죠. 이런 쪽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뭐 화신 같은 거, 뭐 중소형 철강주 중에서 뭐 넥스틸이나 휴스틸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법 개정 힌트도 얻어봤고요. SK증권 영업부 조성호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